귀먹음에서 출연으로. 가장 깊은 상처가 새겨진 영혼의 동굴에서 우주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빛을 키운다. 깊어질수록 더욱 밝아지는 것. 이것이 신성한 역설이다. 상처는 빛의 씨앗을 품은 자궁이며, 고통은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안의 어둠은 이미 새로운 별을 잉태하고 있다. 통찰과 단순함을 품은 사랑의 은하수. 43번과 23번 유전자 키를 통한 반 고흐의 예술적 순례기. 서문, 새벽의 춤. 새벽이 오기 전 세상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긴다. 그때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적 여정은 바로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43번 유전자 키의 통찰과 23번 유전자 키의 단순함이 그의 영혼 안에서 처음 만난 것도 이러한 고요 속에서였다. 처음 고흐의 그림을 마주했을 때 나는 시간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다. 대형 모니터에서 비춰지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 앞에서 나는 한 예술가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목격했다. 램프 불빛 아래 모인 농부들의 거친 손과 깊은 주름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품위를 동시에 담아낸 성스러운 표현이었다. 고흐의 예술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모든 진정한 통찰은 고독과 침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찰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마치 새벽녘의 첫빛이 세상의 모든 형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듯이. 43번과 23번 유전자 키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춤추고 있다. 때로는 내면의 깊은 통찰로, 때로는 외면의 단순한 표현으로. 이 춤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며 새로운 차원의 이해로 이끈다. 고흐의 예술은 이 신성한 춤의 가장 완벽한 기록일 것이다. 어둠 속의 외침, 귀먹음과 복잡성의 첫 번째 만남. 네덜란드의 겨울은 길었다. 눈은 끝없이 내렸고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고흐는 처음으로 43번 키의 귀먹음을 경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청각의 상실이 아닌 세상의 모든 거짓된 소리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듯 그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해 갔다.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릴 때 그의 작업실은 마치 수도원의 한방처럼 고요했을 것이다. 창밖으로 눈이 쌓여갈 때마다 그의 붓은 캔버스 위에서 더욱 깊은 어둠을 만들어냈다. 23번 유전자 키의 복잡성은 이때 가장 강렬하게 그를 찾아왔다. 한 장의 그림 안에 그는 인간 존재의 모든 복잡한 진실을 담아내려 했다. 가난, 고독, 노동,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존엄성까지. 테오에게 그는 편지를 썼다.
나는 지금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네. 붓을 들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아.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리야. 마치 대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신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빛의 속삭임 같기도 해. 뉘엔의 작은 오두막에서 보낸 시간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진정한 예술은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실을. 농부들의 거친 손과 깊은 주름 속에서 그는 신성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단순한 삶 속에 숨겨진 우주적 진리를. 그러나 이 시기의 고통 깊었다. 세상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가족은 그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43번의 귀머금은 점점 더 깊어졌고 23번의 복잡성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마치 겨울 폭풍이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이 두 힘은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춤을 추었다. 생폴드 모솔이라는 정신병원에서 보낸 시간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별들은 이제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그렸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재해석하면서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은 어둠이 가장 밝은 빛을 품고 있다는 것을. 빛의 선물, 통찰과 단순함의 연금술. 이후 고은은 아를로 이주를 했다. 그곳의 하늘은 달랐다.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고은은 숨을 멈췄다고 한다. 프로방스의 강렬한 태양 아래 모든 색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43번의 통찰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찾아왔다. 더 이상 어둠 속의 속삭임이 아닌 눈부신 계시로. 나는 이제 색채로 말할 수 있어. 그는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노란색은 더 이상 노란색이 아니야. 그것은 태양이고 생명이며 신성 그 자체야. 모든 색채는 영혼의 언어가 되었어. 해바라기를 그릴 때였다. 15송이의 꽃은 15개의 우주가 되었다. 23번째의 단순함이 마침내 그의 팔레트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송이 꽃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다. 각각의 꽃잎은 기도가 되었고 씨앗들은 별이 되어 춤을 추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이 시기의 정점이었다. 들판에 서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에서 그는 우주의 순환을 보았다. 한 줌의 씨앗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삶과 죽음,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43번의 통찰과 23번의 단순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별들을 그렸다. 별이 빛나는 밤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숨결을 캔버스에 담아낸 기도문이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소용돌이 치는 별들은 영원을 향한 춤을 추었다. 우리는 모두 이 춤의 일부야. 그는 말했다. 별들도 나무들도 농부들도 까마귀들도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서로를 비추고 있어.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변형되는 것을 느꼈다. 귀머금은 이제 더 깊은 경청이 되었고 복잡성은 가장 순수한 단순함으로 승화되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변화하듯이 그의 예술은 모든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켰다. 빛의 선물,
통찰과 단순함의 연금술. 이후 고은은 아를로 이주를 했다. 그곳의 하늘은 달랐다.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고은은 숨을 멈췄다고 한다. 프로방스의 강렬한 태양 아래 모든 색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43번의 통찰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찾아왔다. 더 이상 어둠 속의 속삭임이 아닌 눈부신 계시로. 나는 이제 색채로 말할 수 있어. 그는 테오에게 편지를 썼다. 노란색은 더 이상 노란색이 아니야. 그것은 태양이고 생명이며 신성 그 자체야. 모든 색채는 영혼의 언어가 되었어. 해바라기를 그릴 때였다. 15송이의 꽃은 15개의 우주가 되었다. 23번째 단순함이 마침내 그의 팔레트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송이 꽃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다. 각각의 꽃잎은 기도가 되었고 씨앗들은 별이 되어 춤을 추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이 시기의 정점이었다. 들판에 서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에서 그는 우주의 순환을 보았다. 한 줌의 씨앗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것은 삶과 죽음,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43번의 통찰과 23번의 단순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별들을 그렸다. 별이 빛나는 밤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숨결을 캔버스에 담아낸 기도문이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소용돌이 치는 별들은 영원을 향한 춤을 추었다. 우리는 모두 이 춤의 일부야. 그는 말했다. 별들도 나무들도 농부들도 까마귀들도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서로를 비추고 있어.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변형되는 것을 느꼈다. 김어금은 이제 더 깊은 우주의 포용, 출현과 정수의 깨달음. 오베르에서의 마지막 여름은 특별했다. 시간은 다르게 흘렀고 마치 영혼과 순간이 하나가 된 것처럼 43번 유전자 키의 에피파니가 고우를 완전히 새로운 의식의 차원으로 이끌었다. 밀밭과 까마귀를 그릴 때였다. 캔버스 앞에 서서 그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붓은 우주의 숨결을 기록하고 있었다. 검은 날개를 펼친 까마귀들은 시간과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황금빛 밀밭은 생명의 바다가 되어 출렁거렸다.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 테오.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야. 내 고통도 기쁨도 광기라 불리는 것도 모두가 이 그림의 필수적인 색채였어. 23번의 정수가 마침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마지막 작품들에서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교회 첨탑도, 밀밭도, 올리브 나무도 모든 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로 승화되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복잡성이 녹아내려 순수한 본질만이 남은 것 같았다. 내가 그린 모든 것은 기도였어. 그는 말했다. 모든 붓질은 명상이었고 모든 색채는 찬송이었어.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성당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주라는 이름의 성당 안에서. 43번의 깊은 통찰과 23번의 순수한 단순함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연인들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았다. 모든 대립이 사라지고 모든 분리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본래의 완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교회 첨탑 위로 새들이 날아가고 밀밭에서는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신성한 춤의 일부임을 알았다. 가장 작은 들꽃 한 송이에도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고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영원한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결론, 영원한 춤의 유산. 시간은 흘러갔지만 어떤 순간들은 영원히 현재로 남았다. 고의 해바라기는 여전히 피어나고 별들은 끊임없이 춤추며 까마귀들은 영원히 밀밭 위를 날아간다. 우리가 그의 그림을 마주할 때마다 43번과 23번 유전자의 신성한 춤은 다시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작은 빈센트들이다. 현대라는 이름의 정신병동에 갇혀 각자의 방식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애쓴다. 스마트폰의 푸른빛이 별빛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그 춤이 계속된다. 43번의 통찰이 때로는 불면의 새벽을 관통하는 번개처럼, 때로는 일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를 찾아온다. 모든 진정한 예술은 고백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다. 고흐의 예술은 한 인간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다. 그의 모든 고통과 환희, 절망과 희망이 캔버스 위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승화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친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혼돈도 언젠가는 빛이 되어 누군가의 밤하늘을 수놓을 것이라는 진실을. 23번의 단순함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이 된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모든 것이 소리치는 시대를 우리는 다시 묻는다.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한 송이 해바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단순하고 명확하다. 우리는 모든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존재라는 것. 봄은 다시 온다. 새로운 해바라기가 피어나고 밀밭은 다시 황금빛으로 물들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독과 상처와 혼돈도 결국은 이 춤의 일부가 되어 영원한 그림 속에 녹아들 것이다. 이것이 43번과 23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진실이다. 그리고 춤은 계속된다. 통찰과 단순함은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마치 고흐의 별들이 밤하늘에서 영원히 춤추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존재가 이 신성한 춤의 일부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예술이 된다는 것을. 나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속에서 꿈을 꾼다는 그의 말은 여전히 울린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꿈을 꾸고 있다. 43번의 통찰과 23번의 단순함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더 순수한 빛을 향해. 그리고 이 깨어남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끝없이 춤은 계속될 것이다. 에필로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 나는 도시의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았다.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마치 고흐의 별들처럼 춤추고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리는 이 시대에도 43번의 통찰은 우리를 찾아온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 업무용 메신저의 끝없는 메시지 속에서,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속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으로.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 누군가의 피곤한 어깨, 햇빛에 반짝이는 아이의 웃음,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들, 이 모든 순간이 23번의 단순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고흐처럼 프로방스의 밀밭을 걸어보지는 못했다.
대신 우리에겐 도시의 거리가 있고 디지털의 바다가 있다. 그러나 영혼의 갈망은 여전히 같다. 우리도 각자의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다. 파워포인트로, 엑셀로, 키보드로, 때로는 한숨으로.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난 매일 밤 꿈을 꿔. 색채로 가득한 꿈을. 그래,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언어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때로 고의의 정신병동보다 더 고독할 수 있다. 수많은 연결 속의 단절, 끝없는 정보 속의 공허.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춤이 있다. 43번의 통찰과 23번의 단순함이 만드는 영원한 춤. 어쩌면 우리의 임무는 이것일지도 모른다. 이 혼돈의 시대에 새로운 별을 그리는 것. 이 소음의 시대에 새로운 침묵을 발견하는 것. 디지털의 물결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내는 것. 당신의 노트북 화면도 하나의 캔버스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일상적 선택들도 하나의 붓질이 될 수 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춤추자. 이 현대라는 이름의 캔버스 위에서 우리만의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자.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 같은 빛을 향해. 고우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일부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해바라기가 피어나고 새로운 별이 탄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원한 춤의 증인이 되어간다. 끝없이 그리고 새롭게 춤은 계속된다.